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저 커린의 마케팅 개론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통한 고객 관계와 가치 창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케팅.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마케팅은 미국 마케팅 협회가 전 세계의 마케팅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여기서 내린 정의를 먼저 볼까요? 마케팅은 조직 자체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제공물을 창조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교환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좀 어렵죠. 마케팅이란 다시 한번 해설을 하면 조직이 즉 일반적으로 기업이죠. 기업 즉 회사가 자기 스스로의 혜택을 줘야겠죠. 자기한테도 이익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는 고객, 공급자, 유통업자, 직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겠죠? 그 다음 또 자기 이외 이해관계자 외의 사람들 즉 사회 전체에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 만들기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그 제품에 대해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사라고 설득하고 그 다음 이 제품을 사라고 떠올리게 하고 등등 이런 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제품을 전달해야죠. 그죠? 고객한테 전달해야죠. 전달하고 무언가를 받겠죠. 그게 바로 교환이고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은 어, 회사의 이익, 이해관계자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 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즉 교환하는 활동입니다. 마케팅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데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찾아내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만족시키는 법을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바로 교환. 판매자, 구매자 모두 더 나아지기 위해 서로 가치 있는 것을 바꾸는 행위예요. 서로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지요.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조직, 사회, 환경. 조직은 자기 회사죠. 마케팅을 하는 자기 회사. 자, 자기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 연구개발, 인사, IT, 마케팅, 재부, 생산. 이런 자기 조직 내의 상황에 따라 마케팅 활동은 달라지겠죠. 사회, 주주, 고객, 공급자. 주주의 요청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바뀔 수 있고요.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느냐에 따라 마케팅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공급자 아니면 유통업자 등등 이러한 사회 즉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 많이 부르죠. 이런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케팅은 그걸 맞추기 위해 마케팅은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은 환경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 경제, 기술, 경쟁, 규제 이러한 영향력 즉 회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없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환경 변수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규제, 법이 바뀌면 우리 제품 관련된 법이 바뀌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경쟁, 경쟁 강도, 현재의 경쟁 구도, 과점이냐, 독점이냐, 아니면 뭐 순수 경쟁이냐, 아니면 독점적 경쟁이냐 등등 경쟁 환경에 따라 마케팅 활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 사회적 영향, 트렌드, 유행 이런 것도 마케팅에 큰 영향을 주고 경제적 뭐 호황, 불황 그죠? 영향을 주죠. 그다음 기술적 발전 이를테면 스마트폰 기술의 비약적 발전 이런 게 마케팅 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처럼요.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 첫째, 충족되지 않은 니즈를 가진 둘 이상. 여기서 말하는 둘이라는 건 둘 이상이 있어야 서로 교환을 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는 교환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능력.
능력이란 얘기는 니즈를 만족시키는 뭔가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으로 돈이 되겠죠. 세 번째,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방법. 서로 간에 무언가를 교환하려면 서로가 뭘 원하는지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서로 당신은 뭘 원하오?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걸 줄 수 있어. 어떤 흥정도 이 안에 해당할 테고요.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해 알리고 아니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이러려면 기본적인 소통, 기본적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서로 바꿀 대상물이 있어야죠. 일반적으로는 돈과 제품이겠지만 물물 교환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엔 소비자 니즈의 발견과 만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케팅의 첫 번째 목표는요. 가망 고객의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욕구. 그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고객들은 그들의 욕구와 필요, 즉 니즈와 원트를 항상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70년대 애플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 대중들은 컴퓨터에 대한 니즈와 원츠는 사실상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품이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죠. 제품이 나왔죠. 아마 그때 그들한테 당신의 욕구와 니즈가 뭡니까? 말했으면 컴퓨터 얘기는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은 욕구와 니즈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신제품을 통한 소비자 니즈 충족. 신제품은 사실상 필요하지만 매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신제품의 94%가 실패한다고 하죠. 어떤 책에서는 95%라고도 나오고요. 신제품 실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소비자의 니즈와 원치를 정확히 읽으라. 두 번째, 그들의 니즈와 원치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생산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겠죠. 자, 세 번째, 소비자의 니즈와 원츠. 니즈는 음식, 옷, 주거지, 즉 의식주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게 없을 때, 아 배고파, 아 목말라,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두 번째, 원츠. 원츠는 기본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식, 문화, 인격 등에 의해 가다듬어진 니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원츠는 일종의 구체화된 니즈. 즉 목마르다, 마실 거를 원한다. 이거는 니즈고요. 나는 게토레이를 원한다는 건 원스예요. 니즈가 특정한 어떤 대상을 가리킬 때 그것은 원츠가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마케팅은 사람들의 원츠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니즈와 원츠 중에 원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원츠가 더욱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시장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시장은 잠재 소비자는 마켓을 형성한다. 그러죠? 잠재 소비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 그죠? 그리고 위치 이하를 보면 마켓을 바로 people이라고 하죠. people. 어떤 people? 디자이어와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 people. 특정한 제품을 사기 위해. 그렇죠? 즉 시장이란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한 욕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말 중에 중요한 말, all markets
ultimately are people. 모든 시장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다. 중요한 말이죠. 자, 소비자 니즈의 만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제 가능한 마케팅 믹스 요인이 있어요.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믹스를 통제하여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마케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죠. 마케팅 믹스, 갑자기 믹스란 말이 나와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의 도구를 섞은 거예요. 마치 커피와 프리마와 설탕을 섞은 게 커피 믹스이듯이 마케팅 믹스는 네 가지 도구, P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도구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즉,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요 네 개, 즉 제품, 가격, 프로모션, 유통이라는 네 가지 마케팅 도구를 섞은 거예요. 이거를 바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회사가, 마케팅 부서가 통제할 수 있죠. 그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다른 제품이 나올 수 있고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고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다른 광고, 홍보 등등을 할 수 있고 회사의 전략에 따라 다른 유통 채널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죠. 즉 마케팅 믹스는요,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즉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도 있죠.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환경이에요, 환경. 거시 환경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네. 사회, 경제, 기술, 경쟁, 규제, 사회적 영향력, social force라고 하죠. 경제적 영향력, economical force, 기술적, technological, 경쟁적, competitive, 규제적, regulatory. 이런 영향력은 사실상 일개 회사가 건들 수 없죠. 건들 수 없다는 얘기는 조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바뀐 거, 법은 따라야죠. 우리가 법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막 법을 우리가 막 이리저리 바꿀 수 없잖아요. 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이나 무슨 뭐 어떤 트렌드 같은 걸 우리 일개 회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없죠. 경제, 기술,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환경적 영향력은 통제 불가능하다. 자, 이번엔 마케팅 프로그램과 고객 관계. 고객 가치는 소비자들이 누리는 독특한 혜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적절한 가격, 품질 편리성, 적시 배달, 구매 전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고객 가치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죠. 관계 마케팅이란 효과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개별 고객, 직원, 공급자, 기타 파트너들과 우리 회사를 서로의 장기적 혜택을 위하여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장기적 혜택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구매 전에 시작하여 구매 전부터 관계를 맺죠.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구매 후에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관계 마케팅이다. 자,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마케팅 프로그램은 자, 뭘까요? 자, 어떤 순서가 있는데 마케팅 순서예요. 먼저 고객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욕구에 맞는 제품 컨셉을 만들고 그 다음 그 컨셉을 구체화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만든다. 마케팅 프로그램은 아까 말한 마케팅 믹스랑 같은 말이에요. 마케팅 프로그램, 마케팅 믹스다. 즉, 제품 컨셉트, 어떤 제품에 대한 컨셉트가 나오면 그것을 구체화시키는데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가격으로 구체화하고
유통 채널로 구체화하고 그 다음 프로모션, 즉 광고, PR, 판촉, 영업 이런 것 등으로 구체화한다는 것이죠. 구체화한다는 것은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선다는 뜻이에요.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계획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걸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나왔죠?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가 제공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세 개를 묶어서 제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제공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케팅 믹스 변수들을 통합시키는 계획, 이거를 마케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적으로 마케팅 믹스와 동격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케팅 프로그램, 마케팅 믹스, 4P 다 비슷한 말인 것이죠. 자, 이번엔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왜 마케팅이 주도성을 갖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마케팅 지향, 즉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의 진화. 두 번째, 마케팅 윤리와 사회적 책임. 세 번째, 마케팅 활동의 넓이와 깊이. 마케팅 지향,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은 시대별로 발전해 왔는데 처음에 산업혁명 시기부터 1930년대 정도까지는 생산의 시대, 즉 이때는 생산이 중요했어요. 수요는 넘쳤죠. 그렇죠? 많이 만들어서 널리 파는 게 중요할 때였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시대는 세일즈의 시대, 판매의 시대입니다. 1920년대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유행했던 판매의 시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직접 판매를 해야 한다. 유능한 영업사원이 판매 노력을 기울여줘야 잘 팔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세 번째, 마케팅 컨셉의 시대인데 1950년대 정도 중반쯤에 생긴 개념으로 나오는데요. 판매, 생산 이런 공급자 차원의 정책이 아닌 먼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맞춰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 컨셉이 풍미했던 시대를 마케팅 컨셉 에어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19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있는 개념은 고객 관계 개념. 한 번 거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아니다. 고객과 장기적인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가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이것이 고객 관계의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윤리와 사회적 책임. 윤리, 사회적 책임. 이거는 이제 챕터 4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여기서는 그냥 1장이니까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윤리. 기업은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마케팅 개념 이런 것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넓이와 깊이. 누가 마케팅을 하는가? 무엇을 마케팅하는가? 누가 구매하고 사용하나? 누가 혜택을 보는가? 어떻게 혜택을 보는가? 이 5가지. 첫째, 누가 마케팅을 합니까? 모든 조직이 마케팅을 합니다. 제조업자, 소매업자, 서비스업자, 영리기관이 아닌 이러한 비영리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정치인 같은. 무엇을 마케팅하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이 세 개를 묶어서 제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유형적 제품을 영어로 good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good, service, idea 이 세 개를 통칭하는 것을 product라고도 하죠. 누가 구매하는가? 누가 사용하는가? 최종 소비자, 조직 구매자가 있죠. 최종 소비자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조직 구매자는 그 제품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람이고. 자,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곰표 밀가루, 제가 밀가루 산다면 집에서 빵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밀가루로 뭔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 소비자예요. 그러나 같은 곰표 밀가루라고 하더라도 파리바게뜨가 구매한다면 그것은 조직의 목표, 즉 빵을 만들어 팔기 위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종의 재료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산다면 최종 소비자, 파리바게뜨가 산다면 조직 구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혜택을 봅니까? 마케팅에 소비자도 혜택을 보고 판매자도 혜택을 보고 그 주변도 혜택을 본다고 하죠. 아까 처음에 마케팅의 정의를 내릴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교환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시죠? 마케팅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혜택을 보는가? 여기서는 이제 유틸리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효용, 유틸리티. 네 가지 유틸리티가 나오는데 먼저 형태 효용, 장소 효용, 시간 효용, 소유 효용. 형태 효용은요.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거.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어려서 큰 알약을 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알약을 먹기 쉬운 달콤한 시럽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형태 효용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케팅을 통해서. 두 번째, 장소 효용.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물건들을 사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마존 또는 직구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상품도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아마존과 직구 쇼핑몰은 장소 효용을 준 거죠. 세 번째, 시간 효용. 24시간 편의점. 새벽 3시에도 뭔가 살 수 있어요. 뭔가 필요하면 새벽에도 나와서 뭔가 살 수 있죠. 24시간 요즘에는 24시간 맥도날드 같은 데 24시간 하는 데 많죠.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배고플 때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효용을 주죠. 마지막으로 소유 효용. 소유 효용은 그 제품의 소유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동차 비싸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씩 하는 자동차 한 번에 사기 어렵죠. 그래서 할부, 파이낸스가 생겼죠. 그죠? 36개월, 60개월까지도 할부해주죠.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쉽게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꼭 자동차가 아니어도 가전제품도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걸 통해서 소유를 쉽게 해주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마케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케팅 개론 1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